네, 이번 시간에는 영어 듣기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이 개념에 대한 정립, 이 강의를 좀 할게요.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기 전에 명확하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 순서 먼저 말씀드리면 영어가 들리지 않는 이유하고 그 해결책, 그다음에 그럼에도 우리가 해결책을 알게 되면서도 왜 영어 듣기 문제가 해결이 불가능한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지금 영어 조음법, 정확한 조음법하고 발음 이론, 제가 영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영어인데요. 국내에서는 찾을 수 없는 발음 이론들을 여러분께서 정확한 내용들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시면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영어 뭐 잘하려고 영어 하는 거 아니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취업과 고시, 학업, 그리고 직무 수행 때문에 영어 듣기 말하기의 문제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고, 특히 저도 동일하게 고생을 했습니다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 어학 시험 점수가 필요한데, 영어 때문에 2년, 3년을 허비를 하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젊은 시절에 그 소중한 시간을 영어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취업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고,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영어 때문에 진짜 대한민국 젊은이들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영어가 들리지 않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간단하게 본질만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한국식 발음 때문에 영어 발음이 안 들립니다. 먼저 좀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외래어 한글 표기법이 있어요. 외래어 한글 표기법.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이렇게 발음 기호를 한국어로 표기를 하죠. 이거 다 하실 줄 아실 거예요. 영어 공부하신 분들.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한국식 발음을 실제 영어의 발음이라고 착각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식 발음으로 영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어하고 한국어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규칙대로 영어가 한글로 전환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음가 자체도 다릅니다. 구조적으로 좀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 음가 있죠. 소리 자체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을 먼저 공부하시기 전에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식 발음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도 간단할 거예요, 상식적으로. 자, 첫 번째는 영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영어의 조음법이라고 합니다. 발음하고는 달라요. 발음이라는 것은 그 소리값 있죠. 즉, 음가가 함께 포함된 개념이라고 한다면, 조음법이라는 것은 조음기관의 움직임, 위치, 모양, 이런 것만 가지고 설명하는 게 바로 조음법입니다. 조음법을 아셔야 돼요. 발음이 아닙니다. 발음이 아니에요. 소리 자체를 아는 거는 조음법을 익힌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음이 되는 것들을 들으면서 익혀나가는 것이지, 먼저 소리를 가지고 그 소리를 따라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할 게 많이 있지만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 정확한 영어 발음, 즉 조음법 배우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내용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국내에서는 거의 소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자, 한국어에도 발음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음 동화, 된소리 대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런 게 있어요. 국가라는 이 발음을 한다면 어떻게 발음하나요? 국가라고 발음하죠. 국가. 이렇게 이런 자음들이 만나서 된소리가 되잖아요. 이러한 발음의 이론들은 우리가 한국어의 원어민이기 때문에 굳이 이론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한국어와 다른 외국어이기 때문에 고유의 발음 이론이 있어요. 한국어의 이론하고 정확하게 대비가 돼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유의 발음 이론을 따로 배우셔야 돼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함에도 정보조차 없고 아예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여기까지만 보셔도. 자, 어쨌거나 해결 방법. 해결 방법은
영어 조음법, 즉 발음법하고 영어 고유의 발음 이론을 배우시면 해결이 된다. 상식적으로 여러분께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해결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영어의 발음 기호들이죠. 여기 있는 이 자음, 모음 이거 배우시면 돼요. 이거 배우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거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 조음법을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영어의 문제는 해결된다. 자, 그런데 영어 문제가 왜 해결이 되지 않는가? 해결이 왜 불가능한가? 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인 어학기관 또 대형 학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든이라고 한다면 가든이라는 한국어 발음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가르칩니다. 가든 또는 가알덴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렌지 같은 경우도 오렌지 한국어 표기를 이렇게 오렌지라고 표기를 하잖아요. 이게 틀렸고 아린지나 아린지 이런 발음들이 원어민 발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한국어 발음이 개입이 되면은 안 됩니다. 아예 한국어 발음 버리셔야 돼요. 제가 쇼츠나 동영상 같은 데서 한국어 발음을 버려야 영어가 들립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 소리만 유사하면 되지 않느냐? 나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한국어와 영어는 언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 실제 발음들의 속도라든지 음가 그리고 발음 변화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예 다른 그 언어 체계의 이론을 배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좀 대표적인 내용들인데 부정확한 조음법이 또 거의 99.9%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한국 발음 말고 조음법 배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한번 보시고 하시죠. 예를 자 박인이란 단어를 보고 박인이 맞느냐 박인이 맞느냐 박은이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한국인 뭐 80%가 틀린다고 하면서 정확한 발음은 박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틀렸죠. 이것도 왜 틀렸는지 설명하자면 각각의 이 발음 기호들이 있죠. 이 발음 기호들의 음가도 다르고 명확한 이 발음의 원리가 근이 아닙니다. 발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발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한국어 발음으로 영어를 표기할 수는 없습니다. 편의적으로 국내에서 한국 사람끼리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정확한 음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 발음으로 맥도날드를 발음할 때 마구도나루도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통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가진 언어 체계 내에서 영어를 편의적으로 발음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어도 똑같은 거예요. 이 학습자들한테 또 다른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 컨텐츠를 뭐 수만 컨텐츠를 양산을 하면서 메인 그 방송, 교육 방송이라든지 뭐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수만 가지 한국어 발음을 일일이 다 암기하도록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앞선 내용 예를 좀 설명드렸는데 조음법이 오류가 있는 거예요. 개념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발음값, 이 음가 자체가 다 다르지만 드라고 표기를 해놨잖아요. 이 드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결국 외래 한글 표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 자 여기 보세요. 취라는 발음 이 취라는 발음이 한국어로는 취라고 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취라는 발음은 사실 자음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아예 틀린 상황이죠. 역시 이 내용도 이제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념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내용 자체가 오류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 발음을 설명하는 건데 F 발음 잘 아실 거예요. 윗니를 아랫입술에 댄 상태에서 무성음의 발성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발음이 F 발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아랫입술 안쪽을 위쪽 앞니로 긁으면서 발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명백하게 틀린 설명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다른 건 다 이제 제외하고 F 발음은 마찰음이에요. 마찰음. 마찰음이라는 것은 조음 기관이 움직이면서 발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발음해야 되는 그런 발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긁으면서 발음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설명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설명을 판단하기가 힘든데 이러한 컨텐츠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다가 실패하게 되죠. 잘 안 되니까 이제 흥미를 잃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 정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듣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 중에서 또 이제 조언법 자체에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컨텐츠들이 뭐 발음, 각각의 발음들을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불명확한 발음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호흡, 억양, 강세, 리듬 박자,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조음 위치, 발음 기관의 모양, 움직임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가슴에서부터 끌어올려서 발음한다느니 아니면 밑으로 내리면서 발음한다느니 이런 설명들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좋은 방법을 익힐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뭐 호흡이란 것은 무성음, 유성음, 발성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인데 이 발성 자체가 엄청난 그런 중요한 내용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강세 리듬 박자라는 것은 영어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하는 설명입니다. 이거 세 개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양모음, 강모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특히 슈아라는 개념도 있죠. 영어의 소문자 이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이 소문자 모양의 발음이 있는데 이 발음은 약한 모음이에요. 그리고 모음이 생략된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음이 약하거나 생략된 경우에는 그 발음 자체가 강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영어의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강세 리듬 박자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일일이 모든 그런 문장이나 단어를 외워야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발음 설명 들으면 머리부터 아프죠.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고 있으라는 거냐, 또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이런 잘못된 콘텐츠들이 또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이나 이 문제 해결책은 뭘까라고 하면서 자료들을 보다 보면 너무 많아서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이나 독해에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죠. 또 맘먹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공부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몇 개월씩 투자를 해야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역시 시간이 낭비가 되겠죠. 대표적인 이런 컨텐츠를 보면은 문법이나 독해도 사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긴 합니다. 다만 문법과 독해를 아무리 뛰어나게 잘한다 하더라도 듣기 말하기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말하기의 문제에서는 이 문법과 독해는 사실 올바른 그런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쉐도잉 같은 경우 여기 있는 공부 방법들 다 마찬가지인데 쉐도잉 하라라니 뭐 뇌과학을 통해서 영어를 들을 수 있다느니 영어식 사고라는 이거는 영어 어순에 관한 문제예요. 영어식 사고를 한다고 이제 영어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 흘려듣기라느니 미드 표현을 또 수만 가지의 미드 표현을 다 외워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미드를 또 1만 시간 들으면은 영어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학습을 강요를 하고 있죠. 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영어 듣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고,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라고 한다면 정말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영어 듣기 문제 또 말하기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면서 검색을 통해서 이제 보고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했지만 알고 보니 제가 결론에 도달하고 보니 국내에는 해결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어학연수를 가거나 해외에서 사신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조음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고 영어 발음 이론을 마스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의 정확한 음가들을 여러분께서 직접적으로 유출할 수 있고 내가 이게 어떤 소리가 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국내에는 아예 이론조차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이론만 없으면 다행인데 개념조차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 조음법 문제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정확한 조음법을 이렇게 개념 강의를 하고 있고 불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죠. 그리고 조음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국내에 자료가 있어요. 컨텐츠가 많이 있지만 유튜브에 컨텐츠 많이 있죠. 근데 이 영어 발음 이론 자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어 듣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가?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개념을 먼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인식을 전환하셔야 되고, 한국식 발음으로 이렇게 외래 한글 표기법에 의해서 한국어 발음으로 발음을 계속 지속해서 공부하시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인식하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영어 발음 학습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문법과 독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안타깝고 시중에 유튜브의 대형 영어 채널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조사한 자료들, 정리한 자료들은 영미권에 있는 공인된 발음 이론을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 내용만 이제 해설하는 식으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만 배우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이 두 개만 명확하게 정확한 자료만 배우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게 이 발음 숙달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완벽한 내재화에 도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어가 들립니다. 결과적으로 다 해석이 돼요. 왜 이 발음들이 이렇게 들리고 또 이러한 발음들이 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는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 근본적인 해결 방법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제가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채널 페이지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프리미엄 콘텐츠 검색하시면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누구나 영어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를 만들어 놨고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는 네이버 사이트니까 네이버 아이디로 간단하게 수강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강의가 5시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좀 짧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이유는 강의 설명이 길어지면 또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핵심이 뭔가 이것만 집중해서 강의 시간을 최대한 짧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짧은 강의지만 여러분께서 그 의미를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 보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요. 뭐 10번이든 20번이든 내가 이제 헷갈리는 내용들 또는 좀 기억이 안 나는 내용들 계속해서 참고해서 보시면서 이 영어 학습의 길잡이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짧게 만들었습니다. 검색하는 시간 또 찾아보는 시간도 좀 짧게 해가지고 효율을 높이자는 거죠. 일종의 기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개월간 열람 가능하고 온라인 교재가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서 음원들 다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간단한 또 소개해 드리면 패턴 영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발음 이론들이에요. 발음 이론. 그리고 공인된 내용만 말씀드렸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제 나름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해석만 덧붙여 놨습니다. 자, 단시간 내에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토익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죠. 토익 시험 봐서 높은 성적 받아서 내가 원하는 고시를 본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인데 영어에만 매달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끝내는 게 더 우리한테는 이득이고 더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강의를 짧게 만든 거고, 고시 보신 분들 특히 전공 공부하셔야지 영어 공부하시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낭비 없고 과도한 학습 부담이 없습니다. 짧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원리를 여러분께서 깨달을 수 있게 유기적으로 좀 연결을 시켰어요. 조음법에서부터 그 발음 이론까지 왜 이런 발음 이론이 나오는가. 조음법을 알아야 이 발음 이론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께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강의 순서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왜 안 들리는지, 그다음에 여기가 본론입니다. 본론. 영어 발음, 조음법부터 발음 이론 이렇게 3, 4번이 발음 이론이에요. 그다음에 실전 듣기 공부 방법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려운 거 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영어 단어 공부하고 문장 뭐 해석 연습하는 거 아니거든요. 쉬운 걸로 하셔야 돼요. 쉬운 걸로. 그 정도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은 두 번째 이론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누구나 영어고요. 여러분 취업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취업 기간 정말 최대한 빠르게 좀 단축시켜서 영어 성적 확보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만들었고요. 또 현업에 계신 분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영어 능력만큼 듣기 말하기 실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영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 소개하고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개념 정립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